요즘 아주 뜨거운 대선 전국 이슈들 여야 중진 의원들의 품격 있는 토론으로 풀어보는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민주당의 노웅래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노웅래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홍문표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언제나처럼 빨간 넥타이에 와인색 넥타이. 저 마스크도 좀 마스크도 빨갛습니다. 네, 하셨습니다. 예, 예. 노웅래 의원님도 사실 예. 이 파란 와이셔츠가 넥타이 파란색. 예, 우리 넥타이요. 통합을 하기 때문에 우리 파란색만은 안 하고요. 예. 자, 국내 정치 대선 얘기하기 앞서서요. 어제 결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걸 전격적으로 들어갔네요 보니까요. 대선 후보들도 뭐 우려 목소리를 나타냈는데 아직은 전면전은 아닌데 그래도 경제적으로 일단 벌써 뭐 증시라든지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데 두 분도 걱정스럽죠. 예, 홍 의원님. 이건 뭐 세계 평화 파괴 그리고 질서 파괴인데 이건 뭐 공공의 적이 될 수밖에 없죠. 러시아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 네. 예, 의원님. 그러게요. 러시아가 저런 식으로 우크라이나 옆에 있는 이웃 국가를 저렇게 침공을 그냥 이 주변 나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한다는 건 마치 지금 북한을 지렛대로 해서 그럼 우리도 우리한테 대해서도 저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로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면에서 저게 남의 일 같지 않다. 예, 우리도 경계태세 유비무환 확실히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예. 하여튼 세계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그런 조직 국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하여튼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이런 안보 상황 우리가 커지니까 뭐 이재명 후보가 뭐 사드 배치 선제 타격 뭐 이런 안보를 정쟁화하는 이런 일로 윤석열 후보가 위기를 자초할 사람 아니냐 이렇게 비판했거든요. 홍 의원님. 그런데 그것은 이제 네. 뭐 저런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더라도 우리 자체의 방어 능력과 그리고 국가를 네.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된다는 전제에서 북한이 만약에 도발을 했다. 그럼 앉아서 당합니까? 우리도 사드라는 그런 무기를 배치해서 예.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지도자 그런 자기 포부의 생각을 한 것이죠. 예. 네. 사드 추가 배치요. 예. 근데 사드 추가 배치가 우리 방어용이면 좋겠는데 저 이웃 나라 공격용처럼 지금 보이기 때문에 네. 러시아하고 중국도 문제를 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드 배치보다는 우리 네. 국내용 방어 무기를 우리도 무기가 좋아서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주변 나라를 긴장 시기가 자극하지 않고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선 이제 12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뭐 재외 국민 투표 시작됐고 우리도 그 다음 주에 또 사전 투표 금요일하고 토요일이죠. 예정돼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이제는 뭐 마음을 거의 굳혔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부동층이 많다. 뭐 선거 여론조사를 봐도 그렇고요. 여전히 단일화도 변수로 아직은 남아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거? 그러게 꺼진 예. 분은 아니겠죠. 예. 예, 아직까지는. 예. 지금 사전 투표율이 좀 5년 전에는 19대 때 네. 대선에서는 26.1% 그러니까 3명 중 1명은 사전 투표를 한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되면 사실 선거는 시작을 하는 거고요. 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근데 선거 이렇게 막판에 달아가 되면은 이게 꼼짝 못할 의혹이 나와도 사실상 이게 별로 영향을 안 미치는 게 문제죠. 예. 그래서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게 주가 조작 이거는 뭐 명확히 말도 확 180도 바꾸고 해서 예. 9억 원 이상의 이득을 봤다는 새로운 의혹이 터졌는데도 아마 지지율에는 큰 충격을 주는 것 같지는 않는 거고요. 네. 근데 어떻든 간에 지금 야권 단일화 이 논의가 지금 이제 결국에는 이준석 그 당대표의 예. 그 뭐요. 오두방정을 떨었다고 그러잖아요.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안철수 후보에게 정말 갖은 모욕과 조롱 그리고 정말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독성과 오만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이제 야권 단일화 깨진 거죠. 결렬 선언을 했으니까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정권 교체 이 구도는 흔들리고 있는 거고요. 이제 이재명 후보는 이제 국민통합정부론을 내세웠고 양당 기득권 정치 타파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우면서 이 중도층의 표심이 조금 변화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후보 단일화는 거의 물 건너 갔지만 이 정치 개혁을 고리로 한 연대
이거는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요.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 초질간 외쳤던 게 새정치고 기득권 정치, 양당 기득권 정치 타파였기 때문에 예. 아마도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반기득권 연대나 예, 미래세력 연대 이런 거는 아마 아직도 그 불이 남아 있다, 불씨가 남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홍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뭐 두 가지 질문이신데요. 재외 국민투표 시작. 뭐 이제 선거가 이제 임박했다 예.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데 네. 문제는 이제 국내외에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투표율이 혹시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인데 그래도 우리는 5년에 한 번 있는 예. 자기 주권 행사는 투표장에 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투표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투표 많이 하라. 예.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시고. 예. 그다음에 단일화 문제는 살아있다. 이렇게 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요번 주말이나 예. 아니면은 다음 주 초에 예. 저는 극적인 어떤 타협의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 하는 희망적인 생각을 아직도 저는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여기서 이제 한 말씀 더 덧붙이면은 우리 윤석열 후보는 이 자유민주주의 가치 시장경제 이걸 생각한다면은 조금 더 신중한 그런 그 소위 협상력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이 좀 있고 또 이 안철수 후보는 지난번 5년 전에 예. 이 야당이 세 분이 분열이 돼서 세 사람이 받은 표를 합치면은 52만 2천 표를 더 받았습니다. 네. 그러고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게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어부지리로 하는 거지 자기 실력으로 하는 건 아니라고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예. 이제 국가가 어려운 지경으로 갔다. 이런 것을 안철수 후보는 5년 전에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면 야당이 단일화돼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되고 예. 그다음에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 단일화했기 때문에 서울시장을 우리가 이긴 거 아닙니까? 이런 역사적 상황을 놓고 본다면은 예. 안철수 후보는 좀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고 이 소위 단일화 문제의 협상에 임한다면은 예. 저는 극적인 어떤 타협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예. 그렇게 됐으면 하는 제 부탁의 개인적 상황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저께 송영길 당대표께서 국민통합 정치개혁안 이게 전반적으로 뭐 선거제도를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뭐 이거 두고 이제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은 뭐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불씨 살아있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예. 사실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 측 뭐 또는 뭐 심상정 후보라든지 김동연 후보까지 같이 이른바 빅텐트를 쳐서 뭐 연대하는 쪽으로 뭔가를 좀 이뤄내고 싶은 상황 아닙니까? 그러게요. 그 후보 단일화 뭐 이런 식은 지금 예. 뭐 한 10일 남은 상태에서 가능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 뭐 어려울 텐데 네. 적어도 아까 저 홍문표 선배님 얘기하신 대로 야권 단일화가 아직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전 야권 단일화가 되려면 적어도 안철수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닥치고 단일화는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닥치고 단일화는 안 한다. 좋은 단일화 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일화를 하더라도 권력 나눠먹기나 야합은 안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예. 그렇게 한다면 지금 야권 단일화를 하면은 뭐를 지향할 건지 그거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정치 개혁을 한다는 것도 아니고 분명한 단일화 그냥 야권이기 때문에 단일화 한다는 건데 예. 그렇다면은 그거는 정치 교체를 수반하지 않는 우리가 말하는 국민 통합을 위한 정치 개혁하는 예. 단일화가 아니기 때문에 과연 그게 정말 진정성 있는 단일화냐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거고요. 저희가 얘기하는 어저께 송영길 대표가 얘기했던 예. 정치개혁 방안은 네. 우리가 지금 국민들이 사실상 180석 준 건 민생개혁 입법 처리하고 정치개혁 하라고 준 건데 예. 정치개혁 못했거든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죠. 근데 또 우리 선거용으로 선거 앞두고 반성한다 이런 거는 그냥 선거용으로 또 립서비스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진정성 있는 반성한다는 측면에서 지금 지방선거에서부터 지금 중대선거구로 만들어서 예. 양당 나눠먹기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두 명 공천에서 2명이 되니까 나눠서 되니까 양당 적대적 공생 기득권
지금 정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요번에 그렇게 못하게 중대 선거구로 바꿔서 실제로 이제 정치 좀 바꾸고 국민의 의사가 온전히 반영되는 예. 정치 그런 선거제도 만들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이 제가 평생에 가업으로 했던 중대 선거구 만들어서 다양한 국민의 뜻 받드는 정치 만들겠다 하는 네. 것이 저희의 뜻입니다. 홍 의원께서는 어떻게 그 민주당 어제 송영길 당대표가 발표한 거요. 전반적인 방향 자체 지금 노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대 선거구제 시스템 그리고 다당제 시스템으로 뭐 가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찬성하십니까? 이것은 결론적으로 예. 지금 백방의 약을 써도 계속 이재명 후보가 국민으로부터 지지가 추락이 되고 윤석열 후보가 안정권을 가니까 예.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예. 윤석열 고립 작전이 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 아, 그리고 예. 마침 우리 단일화가 조금 삐걱거리니까 예. 이 틈새를 노려서 완전히 윤석열 죽이기로 이렇게 작당을 하고 이 전략을 쓰고 있는데 예. 예를 들면 대연정, 소연정 뭐 이런 거를 꺼내놓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이 판을 뒤집겠다고 그러는데 저는 우리 국민이 이걸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예를 간단히 든다면은 뭐 동서남북 다니면서 우리 그 민주당 후보는 예. 뭐 지역 감정 유발하고 홀대론 얘기를 해서 좀 뭔가 표를 얻으려고 애를 쓰고 또 정부를 압박해서 돈도 풀고 있고 심지어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도 거리두기를 하고 정책을 뭐 뒤집는 것이 다반사로 이래도 지금 특효약이 없거든요. 거기다가 부동산 문제, 네. 그다음에 이 대장동 문제는 이건 씻을 수 없는 아주 뼛속까지 지금 국민이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뒤집으려면은 대연정이니 예. 소연정이니 아까 얘기한 대로 뭐 국민화 뭐 등등 얘기를 하는데 예.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상대 세 분, 안철수나 예. 그리고 심상정이나 또 김동연 후보요? 예. 김동연 예. 이런 분들은 지금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불성설이고 뭐 반대라기보다 좀 반응이 좀 시큰둥하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큰둥하다는 게 아니라 각자가 표현을 예, 예, 했죠. 예. 하려면 이걸 진작 나와서 하고 법과 제도를 바꿔서 해야지 예. 선거 코앞에 두고서 자기들 끌어들여 가지고 예. 상대방을 소위 좀 득표에 자기들 좀 전략하기 위해서 만드는 이런 꼼수에 우리가 말려들 수는 없다. 이런 거거든요, 지금. 예. 세 분이 각자 그 발표한 게 있어요. 그걸 누구지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떤 당락의 결정이 오든 우리가 이번 한 얘기는 되돌릴 수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 저는 무슨 대연정이니 소연정이니 무슨 뭐 선거를 무슨 제도를 바꿔서 뭐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수도 없이 해왔던 것인데 항상 선거 때 되면 나오는 얘기인데 이걸 지금 국민들이 이제 알기 때문에 전 큰 효과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까 제가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하고 인터뷰했는데 네. 윤호중 의원께서 이게 뭐 물론 그 선거가 목전이니 그런 의심을 뭐 받는 건 자연스러운 거긴 합니다만 대선 끝나고도 뭐 이런 정치 개혁은 계속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 하셨고 특히 이게 좀 눈에 띄거든요. 심지어 지금의 야당하고도 뭐 이를테면 그런 연정이라든지 뭐 이거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네. 예. 통합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그게 근데 아니, 지금 우리가 일단 예, 노 의원님. 이재명 후보가 공약을 했죠. 예. 그러니까 통합정부론을 했고 예. 진영과 이념에 가리지 않고 네. 다른 당이라 하더라도 유능한 인재라면 예. 다 포함해서 진영 안 가리고 통합정부를 꾸리겠다 얘기를 한 거고요. 이를테면 책임 총리라는 그렇죠. 책임 총리를 해서 그걸 예. 국회에서 뽑겠다고 이제 공약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설마 이를테면 예. 지금의 국민의힘 쪽에 누군가한테 이를테면 예. 책임 총리라든지 예. 이런 거는 사실 실질적으로는 그렇지만 텐데. 예. 적어도 예. 지금 의석 구도로 해서는 예. 국민의힘 쪽에서 되기는 어렵겠죠. 그렇지만 국민의힘에서 동의하는 사람이 총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마땅히 그냥 대통령의 그냥 정말 그 보좌관 같은 그런 식의 총리를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유명무실한 그냥 대통령 말만 듣는 그런 로봇식 총리라면 네. 그건 지금과 같은 정치를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거는 정치 개혁을 하는 측면이라고 그런다면 지금이 예. 적기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
지금이 아니면 이 예. 180석 의석이라는 게 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전도 그렇고 180 의석이라는 건 가능하지 않거든요. 정치 개혁하려면 입법이 필요한 거고요. 예. 그렇다 그런다면 이 정치 개혁에 저 무게가 지금 실려 있고 지금이 적기다. 지금 못하면 영원히 정치 개혁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우리가 의심을 받을 만하죠. 뭐 심상정 안철수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저 정치 개혁하고 새 정치한다는 거는 김대중 대통령부터 때부터도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된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었죠. 그러니까 의심을 받을 만한데 이번에는 그래서 지방선거부터 네. 이 저 중대선거구 만들어서 진짜로 실제로 진정성 있는 반성하는 차원에서 이제 다당제 구조로 가고 그리고 책임 총리제도 해서 통합의 정치하겠다 하는 우리가 어제 공약을 이제 저 송영길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예. 이거는 우리 당에도 일부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배 따뜻한데 왜 우리가 지금 양당 기득권 정치하지 네. 다당제로 가고 양당 적대적 공생을 우리가 왜 스스로 안 하려고 그러냐 이런 사람도 있는데 예. 그런 사람들은 제가 이제 저도 정치할 만큼 했기 때문에 같이 좀 물고선 다 그만두려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끌고. 그 사람들만 그만두라고 그러면 그만 안 둘 테니까. 아, 예. 네. 아, 예. 일단 이 문제는 정치 눈앞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니까 정치 꼼수를 부리는 거고 왜 그러냐면은 법사위원장 하나 놓고 안 뺏기려고 하는 거 몸부림치는 거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공수처 그거 안 된다고 하는 거 통과시켜 놓고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볼 때 과연 이분들이 다당제하고 정치개혁 하겠습니까? 선거가 임박하니까 예. 그저 표를 얻기 위한 하나의 꼼수로 하는 건데 진짜 정치개혁을 하려면은 이 국무총리 같은 거 방금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야당에게 준다든지 그렇다면 국회의장 그 여당이 갖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개혁하려면은 야당에게 주든지 그리고 다당제 하려면은 장관 자리를 몇 석이 있는데 몇 개는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구체적인 안의 매뉴얼을 내놓고 국민들한테 실천하겠다고 그래야지 그냥 두루뭉실하게 정치개혁하고 다당제 한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하자. 그 윤석열이 죽이기 위한 거고 윤석열이 고립시키는 건데 이걸 국민들이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당사자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매뉴얼을 보고 아 내가 개혁 정치하고 다당제 하면은 우리 당이 어떤 포지션을 어떻게 임할 수가 있겠구나. 그런 가능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큰 그림으로 다당제 하겠다. 그리고 뭐 정치 개혁하겠다. 그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총리라든지 장관이라든지 국회의장 같은 것은 과감하게 개혁 대상에 놓고 얘기를 했을 때만이 국민이 그리고 상대 정당들이 동의를 하는 건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용어지. 그것은 바로 윤석열 고립작전이 이렇게 심하게 들어갈 줄은 몰랐는데 아마 국민들이 더 저는 분노하리라고 봅니다. 이제 하다 안 되니 저런 방법까지 쓰는구나. 참 아까 그 단일화 관련해서 후폭풍 그러니까 뭐 이준석 당대표랑 국민의당 쪽하고 뭐 사실 폭로전도 이어졌는데 아까 그 노웅래 의원께서 이준석 대표대로 오도방정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 권영세 본부장이 뭐 사감 사익 뭐 이런 거 좀 배제하고 하자 좀 자중하자 이런 얘기했거든요. 이준석 당대표한테 뭐 이거는 뭐 예. 보는 측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공당과 그리고 이 공공은 국민 앞에 협상은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어느 정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단둘이 비밀리에 만나서 하는 그 협상력은 저는 그렇게 좋다고 보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런 결과였거든요. 그래서 좀 더 우리 당에서 이 소위 국민의 그 힘이 아니라 국민의 당과 우리가 합당을 하려면은 지금 합당의 정신보다는 지금 단일화가 더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수순이 합당이 먼저 가버리고 그러고 단일화를 가면은 이건 거꾸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이준석 대표가 그 얘기를 해서 저는 깜짝 놀랐는데 지금은 대통령 후보에게 전권을 다 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후보 간에 단판을 지어서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누려고 시장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것저것 보지 말고 우리 단일화하자. 이런 용기 있는 국민에 대한 이런 도리를 했을 때만이 이 합당이나 또는 단일화가 성공을 하지 이 합당부터 먼저 얘기를 해놓으면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나와서 결국은 단일화가 어렵다. 그래서 이번에는 수순이
뭔가 좀 잘못된 것을 우리도 반성을 하고 좀 우리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예. 직접 이번 주말이나 주 초에 다음 주 초에 안철수 대표와 만나서 좀 더 보람 있고 이런 당연성 있는 일을 놓고 서로 결판을 짓는 그런 모습으로 좀 이번 단일화가 됐으면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저는 희망을 갖고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대선 후보들 행보도 좀 봐야 되겠는데 그게 아주 앞서서요.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그 김건희 씨요,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아까 예. 잠깐 언급하셨죠. 그 예, 주가 예. 조작 의혹 관련해서 예. 뭐 그 신한증권 말고 나머지 또 뭐 4개 5개 그거 다 공개하라. 예. 심지어 뭐 중앙지검 가서 뭐 기자회견까지 했었고요. 예.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그리고 언론 보도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9억 원 시세 차익 봤다 이 보도 나오기도 했었는데 예. 굉장히 대대적으로 좀 공세를 펴네요 민주당에서. 뭐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사건은 네. 명백하게 지금 저 윤석열 후보가 거짓말을 한 거 아닙니까? 지난 작년 12월달에 관훈 클럽 토론회에서 네. 분명히 손해보고 김건희 그랬다. 씨는 예. 저 주식거래에서 손해 봤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지금 손해 본 게 아니고 지금 드러난 것만 해도 9억 차익을 본 거로 돼 있고 네. 거래 몇 번 안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드러난 게 의심거래 내역이 284건 아닙니까? 예? 저는 KBS 보도에서 40여 건이라고 했지만 네. 지금 이게 전혀 내용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럼 이렇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네. 이렇게 그냥 명백하게 드러난 것도 지금 거짓말을 한 거거든요. 그럼 이건 의혹 수준이 아니죠. 이거는 의혹을 넘는 수준이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정치검찰의 행태죠. 그렇게 지금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관련된 사람 모두 조사받고 구속이 됐는데 예. 유일하게 관련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지금 저 9억의 시세 차익 받고 수백 개 주가 조작 의혹 받는 거를 한 이런 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 한 번 안 받고 지금 예. 형사처벌 안 받고 있거든요. 이게 뭡니까? 결국엔 이거야말로 대표적인 가장 큰 의혹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지금 와서는 또 그러잖아요. 이제는 번고도 있고 이런 것도 있다. 이것도 그건 또 뭔 말입니까? 예? 저번에는 몇 차례 거래 안 했다, 손해 났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서는 지금은 9억 차익을 보고도 네. 지금은 이제 그냥 얼렁뚱땅 그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건 그렇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고 이 주가 조작 사건은 저 외국 같은 경우에 종신형 범죄 아닙니까? 반사회적 범죄, 파렴치범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굉장히 중대한 이건 범죄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예. 그런 면에서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홍문표 의원께서는 이 의혹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문제를 네. 한마디로 이 도이치 사건 문제는 네. 이게 지금 횟수로는 3년 됐고 네. 수사가 본격적으로는 2년 4개월인가 됐더라고요. 네. 그럼 그동안에 구속할 사람 구속하고 그리고 지금 선거가 목전에 두니까 예. 이 문제를 마치 뭐 사실인 것처럼 지금 꺼내서 녹취록을 뭐 공개하는 뭐니 이 호들갑을 떠는 것은 이게 또 선거를 압박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덜쳐낸다고 보고 이거와 비슷한 것이 엊그저께 조 대법관 예. 예. 그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와 이 비슷한 겁니다. 왜 그러냐? 이 선거 지금 한 보름 전에 이 문제를 터뜨려서 신문 방송에 온 나라에 지금 아주 큰 이슈로 남겨놓고 그리고 이 선거 안에 이게 결론이 나오겠어요? 결국 선거 끝나야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선거용이다 이거죠. 바로 그것이 과거에 김대엽 사건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 그때도 뭐 세상을 뒤집어 놓는 같이 병풍 사건으로 다 해놨는데 끝나고 나서 지금 김대엽이 어떻습니까? 형무소에 앉아 있잖아요. 그 선거는 끝나서 이미 이해창신 대통령이 안 되셨고 예. 이런 비극을 또 우리가 만드는 거는 이 진짜 민주당 정권 이게 참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당당하게 싸워서 예. 이기고 지는 거는 국민이 볼 것이고 이렇게 해서 저는 이 도이치 사건도 그동안에 그러면 검찰이나 또 경찰에서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수사해서 지금 구속될 사람들 가서 구속시켰잖아요. 그런데 예. 왜 이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선거용으로서 또 내놓는 거 이것이 나는 예. 잘못됐다고 보고 제2의 김대비 같은 이런 사건으로 몰고 가는 것은 네. 아주 이 민주당에서 흑색전전에 아주
달인들이 모여서 만드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대장동 의혹 저 정영학 녹취록서의 그분 예. 또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 전 대법관이 뭐 자신은 아니다. 뭐 이거 이렇게 밝혔습니다만 어쨌든 그 동안에는 국민 입장에서는 그분은 또 몸통은 뭐 사실 이재명 후보다 이렇게 사실 예. 얘기를 해왔었는데 공세를 펴왔었는데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이재명 후보가 일단 억울한 누명은 벗었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 대장동 사건에 그때 시장이었으니까 최고 관리 감독 책임자는 네. 이재명 이제 후보였던 건 틀림없죠. 근데 근거도 특별한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그냥 몸통이라고 얘기하면은 그거는 정치적인 공격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썩은 냄새가 나는 진원지가 과연 어디냐 이게 지금 사태의 본질이고 몸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건은 분명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실상 100% 다 민영 개발하던 걸 공영 개발로 하려고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거를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정부 반대 때문에 결국에는 못하고 관민 합동 개발로 해서 그나마 개발 이익을 반을 가져온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때는 지자체 모범 사례 1위를 했던 건데 나중에 보니까 몇 사람이 그 개발 이익의 반을 나눠 먹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럴 수가 있느냐 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 그것까지도 미처 생각해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었다 그런다면 더 좋았지만 그렇게 못한 거는 제도적으로 이제 보완할 필요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돈을 그 몇천 이제 반에 그 수천억을 나누는 과정에서 생겼던 그 과정에서 그 배당일 나누는 과정에서 55 클럽이니 거액의 뇌물이 로비 자금이니 그 오간 거 아닙니까? 그거에 관련된 사람들이 지금 드러난 정황만 해도 우병우, 곽상도, 박근혜, 청와대, 윤석열, 박영수 이게 다 누굽니까? 국민의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이걸 자꾸 몸통으로 이재명 후보를 몰고 가려면 구체적인 사실에 입각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이재명 후보가 최종적으로 이제 그거는 그때 상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그런 부분에 관리 감독의 책임을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문제에서 문제 지적할 수 있지만 그냥 무턱대고 몸통이라 하는 건 그건 정말 공격밖에 안 되는 거고요. 만에 하나 잘못 있었다면은 그 박근혜 정부에서 가만 놔뒀겠습니까? 손보라 그랬겠지 검찰에. 그래서 지금 그냥 무조건 공격하는 식의 몸통으로 몰아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홍 의원님. 하여튼 그분 이재명 아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 아니다고 지목한 사람이 초 대법관 아니에요. 그분도 아니고요. 근데 그분이 본인이 어제 2시에 그 성명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나는 대장동과 관계 있는 사람들 본 일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우리 친인척도 거기 관계된 사람 없다. 이렇게 모든 걸 부인을 했으면 지금 즉각 기라고 했었던 또 아니라고 했었던 그분들이 지금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그 말 잘하는 분이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시간도 그 얘기에 대해 반박 못 하잖아요. 민주당도 그러고. 이거는 아니 어디를 찾아보세요. 반박한 데가 있는가. 이 조 대법관의 얘기에 대해서 반박한 사람이 없어요. 민주당 쪽에서 아무도. 이런 그 잘못된 것을 어떻게 허위로 날조해서 이 선거 며칠 남겨놓고 그 대법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왜 나를 선거 며칠 남겨놓고 끌어들이는지 모르겠다. 이것이든 답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씩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두 분 오늘 뭐 의미 있는 행사 하신다 들었습니다. 노 의원님 어느 행사 가세요? 이거 저 준비를 이제 저랑 홍문표 의원님 같이 하는데 같이 하시는 거예요? 같이 하는데 여야를 넘어서 이거는 외교 안보 문제고 통일의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행사를 기획해서 하는데 하여튼 홍문표 의원님이 더 많이 준비를 많이 해주셨고요. 하여튼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 북한의 식량 문제 이것도 이제는 그냥 우리가 그냥 돈으로 쌀로만 주는 게 아니고 이제는 축산 기술, 농업 기술을 전수하는 이게 좀 협력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이제 면에서 같이 좀 토론회도 하는 거고요. 실질적인 경제 공동체가 되자 하는 거고 여기에는 짐 로저스 우리 세계적인 투자가도 함께 해서 대규모 북한 투자에 대한 어떤 비전을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요. 또 의병장 그 정문부 그
북한 대첩이 전시회도 같이 열어서 이건 이제 평화의 상징이기도 하고 남북이 공동으로 일본에서 2005년도에 네. 이 문화재를 같이 가져와 되돌려 받았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오늘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사 이름이 북한 대첩비 전시회 그리고 예. 농업으로 통일일다 세미나 예. 이거군요. 이거는 예.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예. 우리나라에서 나라를 지키고 일본님들과 싸우는데 이순신 장군은 네. 금방 알잖아요. 예. 근데 북한의 이제 정문부라고는 소위 육지에서는 네. 북한의 정문부, 예. 우리 남한에서 바다에서는 이제 이순신 이런 쌍벽을 누를 정도로 네. 일본에게 항거를 해서 독립을 하는 초석을 이룬 분들인데 예. 우리 남한에서 이 정문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우리 노 의원하고 둘이 연구를 해서 이런 분을 우리가 국가적으로 예. 남북 관계에서 같이 상호간에 좀 존경하는 인물로 우리가 승화를 하고 예. 그 바탕에 이제 짐노스라고는 이제 예. 국제적으로 유명한 투자가 네. 그리고 북한의 전문가입니다. 네. 이분을 모셔서 세미나를 같이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예. 농업으로 북한의 인민들에게 예. 소위 식량을 제공할 수 있는 그 기반의 어떤 시스템을 우리가 한번 닦아보자. 아. 그래서 예. 남북 통일을 예. 문화와 소위 역사로 예. 우리가 열고 그리고 이제 농업으로 그 뒷받침을 하는 그런 아주 저는 뭐 노의원도 마찬가지인데 예. 국회의원 몇 번 하면서 예. 오늘이 제일 아주 보람이 있는 그런 세미나. 지금 대통령도 못 오고 누구도 못 오는 남북 통일에 예. 이 물꼬를 지금 오늘 우리가 트는 그런 세미나 아주 중요한 세미나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저 YTN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뭐 사실 그 말씀하신 짐 로저스는요 어제 저희 생생경제 라디오 인터뷰에도 예. 진행 인터뷰를 했고요. 그리고 저 혹시 가시기 전에 내용 보시려면 YTN 라디오 홈페이지 유튜브에 나와 있으니까 아니 보시기 어제도 바랍니다. 우리가 저녁을 같이 했거든요. 예. 아 그러셨어요? 김노스 우리 박사와 같이 한 데서도 예. 아 그러셨습니다. YTN 자랑을 많이 하대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짐 로저스 같은 경우는 저 한국인보다도 더 한반도를 사랑하고 예. 한반도에 대한 그 평화 번영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굉장히 큰 분이어서 예. 우리가 잘 지혜를 많이 얻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노웅래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홍표 의원과 함께한 오늘 여의도 중계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